상도 유치원의 붕괴 사고 소식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에서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시공 과정에 관한 문제는 물론 구청의 관리 감독에 관한 허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과연 상도 유치원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 문제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와 함께 뉴스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철거 작업이 진행이 이제 됐는데요. 붕괴 4일 만에 철거가 됐고 현장 조사도 충분히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사고 은폐하려고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는 제대로 한 거라고 보십니까? 네, 동작구청 입장에서 보면은 사고는 났지만 2차 또 붕괴 사고를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예. 일각에서는 너무 빨리 하는 것이 증거 인멸 논란으로 또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공사장을 잘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공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제가 보기에는 관련 공무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이 관련 자료들은 충분히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다면은 은폐한다고 생각되는 여기 성토 흙을 쌓았죠. 다시 걷어내면은 그 부분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은 현장에 오셨습니까? 예. 시작하는 날 다녀왔습니다. 현장 모습은 어땠었나요?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흙막이 벽이 흙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일부 구간에 무너진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니까 유치원 건물 기초부 하단에 흙이 출리되었고 그래서 유치원 건물 일부가 기우뚱하면서 균열이 또 발생을 했는데 완전 붕괴 일부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이 우리나라 모든 건설 현장의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부진국형 사고들이 왕왕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그 사고가 있었던 부지가 집안이 원래 취약했었던 곳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붕괴 단면을 관찰해 보니까 대부분 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하 공사를 하려 그러면 흙이 무너지지 않게 흙막이 벽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그 흙막이 벽을 설계를 할 때 토압, 흙의 압력뿐만 아니라 수압, 물의 압력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설계한 내용들, 공사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지하수에 의한 수압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터파기 공사 한 80%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100% 했다 그러면 훨씬 더 무너졌겠죠. 더. 그래서 결국은 이 현장은 설계가 잘못되었고 그 설계를 감시 감독해야 될 관청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안이 취약한 거에 대한 보완 같은 거 이런 거는 공사 진행하면서 좀 더 제대로 됐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네, 당연히 상식적인 문제죠.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능한 싸게 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 권한을 동작구청 공무원들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그러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제도도 이미 마련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구청이 제대로 좀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이번에? 가장 큰 게 이제 굴착 심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굴착심의 제도가 2014년 송파 잠실 지역에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패닉 상태에 접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서울 시내에 있는 각 구청에서는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할 때 굴착심의, 그러니까 땅을 팔 때 어떻게 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근데 부실 설계가 된 것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니까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굴착 심의를 통과 의뢰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지하 안전 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이 동작구의 설명에 따르면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동작구는 하루 전날 1월 17일 날 설기 실시 설계 도면을 인허가서를 접수를 했다 그러거든요. 법적으로는 그것이 타당하지만 하루 전에 했거든요. 그리고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공사를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해라. 그러니까 착공하기 전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와 같은 것을 한 번 더 챙겨보면서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하라라는 취지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동작구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사고가 나기 전에도 유치원 측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구청 측에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구청이 이걸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지는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구청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이거 더군다나 이 아이들 다니는 교육시설인데 왜 구청 측에서 이렇게 계속 그냥 무시하다시피 했던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은 민원들이 생기면은 일단 그런 어떤 민원들은 구청 입장에서는 생색나는 어떤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귀찮고 짜증스럽거든요. 교수님 말씀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은 짜증스럽고 귀찮은 어떤 민원인데, 그와 같은 것은 또 관련 공무원들이 또 많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 숫자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유치원은 다중이용시설이거든요. 특히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치원 관계자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물 붕괴와 관련된 어떤 징조 현상을 발견했으리라고 봅니다. 즉, 벽체가 균일이 간다든지 또는 유치원 앞마당에 땅꺼짐이 발생한다든지라는 것을 공사 과정에서 관찰했을 때문에 안전검사를 요청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구청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은, 그때는 이제 터파기 공사도 막 조금밖에 진행 안 됐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놓쳤다. 그래서 더 아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어린 동심이 입었던 상처는 아마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것 같은 게 아쉬운 게 남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고요. 아이들이 다치는 일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만은 그 건물 무너진 건물 이거 보는 또 아이들 마음 자체가 또 굉장히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그 폭우도 있었고 여러 곳에서 싱크홀 같은 집안 꺼짐 현상이 많이들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이런 건 원인이 어떤 건가요? 지난 봄 몇 달 전에 용산 지역에서 4층짜리 건물이 폭삭 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싱크홀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그 건물 기둥 아래에 빈 공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주저앉았는데, 이것은 역시 이번에 상도 유치원이나 용산의 건물 주저앉은 거나 지하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공사장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발생 원인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주위에서 또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고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것이 서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지방에서는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언론에 노출됐겠지만은 조금 낮은 수준의 싱크홀이라든지 집안 침하가 발생하면은 대부분이 은폐 축소되는 게 이때까지 우리 사회의 관행 중에 보이지 않는 관행이었습니다. 예.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작구가 3차 조사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이번 붕괴 원인 조사 관련해 가지고 조사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될까요? 네, 지금 설계의 적정성 여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사용되는 공법은 지하수에 의한 수압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토괴, 그러니까 흙 덩어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일 레일링 공법을 사용했는데, 이것 또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학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굴착 심의 과정이 과연 적절하게 됐느냐.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봐주기식 굴착 심의, 형식적인 굴착 심의가 되었는지 여부도 우리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언론에서 제게 제보를 했는데, 그 유치원을 만들 때 성토를 했는데 성토행 구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가중됐다,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왠가하니까 유치원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후속으로 사업하는 사업주가 공사를 할 때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성을 다 담보를 해준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와 같은 논리로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잊지 않아야 될 거 있으면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규제는 철폐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많이 합니다만,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를 하고 완화시켜야 됩니다만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점점 좀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가 이제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였습니다.